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흐트러지는 이유. 사람의 마음은 물과도 같습니다.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놓아두면 그 자리에 고여 스스로 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앞당겨 소모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으며 생각을 되돌려 세웁니다. 그 사이 마음은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한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까닭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대부분은 마음이 스스로를 과하게 붙들기 때문임을 수없이 확인하였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잘 풀리게 하겠다는 집착이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불확실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확실해지려는 욕망이 생각을 앞서 달리게 합니다. 걱정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마음에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집착이란 흘러가야 할 것을 내 뜻대로 멈추어 세우려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마음은 늘 분주하고 늘 무겁고 늘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 붙들지 않아도 자기 나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계절은 서두르지 않고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며 나무는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제때를 알고 지나친 힘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늘 제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만이 필요 이상으로 애쓰며 필요 이상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무심하게 살라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등 돌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쓰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덜 쓰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머물러야 할 만큼만 머무르는 일입니다. 지나친 해석과 앞선 걱정을 스스로 거두는 절제의 태도입니다. 마음은 본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마음 하나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지친 마음은 다시 더 많은 걱정을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왜 괴로운지도 모른 채 계속 마음을 다그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더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더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덜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사유입니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마음을 가만히 두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일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마음을 단련하는 훈계가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사유입니다. 걱정과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를 차분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앞서 가지도 않겠습니다. 한 걸음씩 마음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앞서 달릴 때 생겨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이미 앞서가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먼저 살아보려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들어 보려 합니다. 이 어긋남 속에서 걱정이라는 감정이 태어납니다. 걱정은 본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앞날을 대비하려는 마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걱정은 필요를 넘어서 마음을 지배하는 습관이 됩니다. 대비는 행동으로 끝나야 하나 걱정은 생각으로만 맴돕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분주하지만 정작 삶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을 관찰하며 보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질 때의 공통된 모습은 마음이 늘 앞서 달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흘러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끝없는 가정 속에서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이미 여러 번 겪어버립니다. 그 결과 실제의 삶보다 생각 속의 삶이 더 무거워집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잃습니다. 마음이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어떤 한 사람의 마음으로 전부 헤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하려 애씁니다. 그 애씀 자체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을 다 써서 준비해도 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과연 일을 막아주었습니까? 아니면 마음만 먼저 닳게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이미 삶의 일부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이후의 흐름까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마음속에서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수록 걱정은 커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자연에는 쓸데없는 대비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구름이 더 많은 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은 물이 많아질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고 그저 흘러갈 자리를 넓힐 뿐입니다. 자연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기에 늘 현재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 단순함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평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생각만 하고 지금 감당할 감정만 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미래의 무게를 현재의 마음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이 이미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걱정의 실체입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나무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묻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은 맡겨두어야 할 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늘 일어나지 않은 것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곧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걸음 물러나 그 걱정을 바라보십시오. 이 생각은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생각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손을 느슨하게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책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분명해집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면 필요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 쓰임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걱정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마음을 앞서 달리게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걱정이 어떻게 집착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게 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집착은 마음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생깁니다. 걱정이 마음을 앞서 달리게 한다면 집착은 마음을 한자리에 묶어두는 힘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마음은 한 생각에 매달립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지나치게 분명해지고자 하며 지나치게 확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삶은 확정될수록 경직되고 경직될수록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집착은 대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질서처럼 보이고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지는 마음을 압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숨 쉴 틈을 잃습니다. 숨 쉬지 못하는 마음은 사소한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집착을 마음이 스스로 만든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타리는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물은 흐를 때 맑아지고 머물 때 탁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수록 본래의 결을 되찾습니다. 집착이 생기는 까닭은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태를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생각 하나, 계획 하나, 결론 하나를 꼭 쥐고 있으면 마치 길을 잃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개 마음이 만든 좁은 길일 뿐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마음은 작은 변화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마음이 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힘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연은 늘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오래 유지됩니다. 나무는 바람에 맞서지 않기에 부러지지 않고 물은 막히지 않기에 넘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사람의 마음만이 자주 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중요함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함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소중함을 내 뜻대로만 유지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것은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숨이 막혀 떠나가기도 합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도 필요한가? 이 기준이 지금의 나에게도 옳은가라는 질문을 미루어 둡니다. 이미 붙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마음에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억지로 씌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이 막힐 때, 마음이 좁아졌다고 느낄 때, 한 가지 가능성만 떠올릴 때, 그때가 바로 집착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남입니다. 지금 이 생각 말고도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마음에 남겨두는 일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유연한 마음은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심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되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지가 있으되 그 의지를 절대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무심의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조이지 않게 됩니다. 조이지 않으니 아픔도 줄어듭니다. 집착이 풀릴 때 사람은 처음으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가 생기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삶이 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앞서 달리게 했다면 집착은 마음을 멈춰 세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은 뒤에 마음에 남는 상태, 곧 무심이 무엇인지, 그 무심이 어떤 평정을 가져오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무심은 비워낸 뒤에 남는 태도입니다.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말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의미가 사라진 마음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무심은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뒤에 자연스럽게 남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비워냈기에 가벼워지고 가벼워졌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심은 애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할수록 오히려 생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무심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과도한 마음씀을 멈췄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배우기보다 익숙해져야 하고 얻기보다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수록 삶은 더 쉽게 갈라집니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은 그 힘을 조금 빼는 일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덜 힘주어 마음을 놓아두는 일입니다. 무심한 마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관심과도 다릅니다. 느끼되 매이지 않고 알되 집요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은 점점 평정을 되찾습니다. 저는 무심을 마음을 제자리에 두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일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거울이 사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 마음도 경험을 붙잡지 않아야 본래의 기능을 다합니다. 비추고 흘려보내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심해지기 위해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반응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곧바로 결론으로 달려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무심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사람은 대개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그 감정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무심한 마음은 감정이 일어나도 그 위에 이야기를 얹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붙잡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을 길을 찾습니다. 무심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순간에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흔히 오해를 받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지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쓰지 않을 뿐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더 또렷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은 집착에서 나오지 않고 절제에서 나옵니다. 무심은 결과에 마음을 묶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할 일은 하되 그 결과가 어떠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고 예상 밖의 흐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견디게 합니다. 무심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늘 옳아야 한다는 강박,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 자리에
허용과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 마음을 숨 쉬게 합니다. 숨 쉬는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내려놓는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일은 한 기준을 풀어주고 그 다음 날은 한 걱정을 맡겨두는 시기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각이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무심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이라는 자리의 윤곽을 조금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무심한 태도가 일상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흐름 속에 마음을 두는 삶이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를 차분히 이어가려 합니다. 흐름에 마음을 두면 삶은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무심의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가 흐름 한가운데 서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삶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나가고 나는 그 곁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흔히 삶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은 본래 끌려가지도 끌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자꾸 붙잡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흐름에 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을 멈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해야 할 선택은 하되 선택 이후의 모든 경우를 마음으로 통제하려 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정하게 정리해 줍니다. 흐름에 마음을 둔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느낍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지연에 대한 불안도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이 익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맞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의 흐름을 마음이 앞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끝을 미리 당겨오고 결과를 먼저 살피고 의미를 앞질러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시간은 사라지고 마음은 늘 다음 장면에 가 있습니다. 흐름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 조급한 이동을 멈추고 지금의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늘 감당 가능한 크기입니다. 지금의 한순간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워지는 것은 여러 순간을 한꺼번에 끌어안으려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마음은 늘 한순간만을 삽니다. 한순간을 살면 삶은 견딜만해지고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 결과를 지나치게 앞당겨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결과는 도착했을 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미리 끌어다 마음에 올려놓지 않아도 삶은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마음을 흐름에 둘 때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 속의 한 지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책이 길어지지 않고 다음 순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니 상처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흐름 속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방향은 정하되 그 방향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유연함이 삶을 더 넓게 만듭니다. 길이 하나뿐이라고 믿을 때 마음은 막히지만 여러 길이 있음을 허락하면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흐름을 따르는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존중하는 적극성입니다. 억지로 박자를 맞추지 않고 자신의 걸음에 맞게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불필요하게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흐름에 있을 때 생각은 줄어들지만 지각은 선명해집니다. 주변의 변화, 자신의 상태,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니 불필요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반응이 줄어드니 마음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는 외부가 잠잠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흐름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삶을 신뢰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감시를 멈춘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히 어떤 삶의 자세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무심한 태도가 내면의 평정으로 어떻게 굳어지는지, 마음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를 차분히 이어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해서가 아니라 느슨해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심을 굳게 하고 의지를 세우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마음을 살펴본 결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대개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느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단단한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맞서 버티려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안쪽에서 금이 가기 쉽습니다. 반면 느슨한 마음은 변화를 받아들이며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것은 강철이 아니라 휘어지는 대나무입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흔들림을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경직될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무심한 마음은 흔들림을 허용합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 허용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흔들려도 곧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마음속 기준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단단한 기준이 많을수록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무심한 마음은 기준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그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마음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느슨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지 않습니다. 늘 옳아야 할 필요도 항상 평정해야 할 의무도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흔들려도 되고 오늘은 불안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허용할수록 마음은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무심한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무심한 마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잠시 머물게 합니다. 슬픔이면 슬픔으로, 답답함이면 답답함으로 그 자리에 두었다가 스스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반응하되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쁨이 와도 그 기쁨에 매달리지 않고, 불편함이 와도 그 불편함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가 마음을 평온한 자리로 데려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길들여야 할 짐승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생명에 가깝습니다. 돌봄에는 강요보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심은 이 배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몰아세우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태도입니다. 느슨한 마음은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전부로 확대하지 않고 과정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여지를 스스로에게 남겨둡니다. 이 여지가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외부 조건이 좋아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나빠져도 마음을 과도하게 쓰지 않는 연습 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무심은 이 연습의 누적입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고 내일 조금 덜 의미 부여하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자신을 용서하는 일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유연해질수록 삶은 덜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나가는 한 장면처럼 인식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마음을 오래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한 마음은 굳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심이 어떤 내적 강도로 이어지는지, 왜 느슨한 마음이 오히려 가장 오래 버티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사유를 정리하여 무심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삶 전체에서 어떤 태도로 완성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믿는 일입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말은 결국 삶을 믿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아도, 모든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삶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심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마음은 끝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삶을 통제하려 듭니다. 통제하려 들수록 삶은 더 낯설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무심은 이 순환을 끊는 자리입니다. 내가 다 쥐고 있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와도 그 역시 삶의 일부로 감당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단단히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깊어진 마음은 표면의 흔들림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지금의 마음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지금의 크기로 살아갑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오래 견디게 합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옥죄곤 합니다. 그러나 무심한 마음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 여지가 삶을 숨 쉬게 합니다. 숨 쉬는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방향을 조정합니다. 무심은 삶에 대한 무책임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감에서 한 발 물러나는 일입니다. 모든 결과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실패를 자기 한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물러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삶과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삶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푸는 일입니다. 늘 팽팽히 당겨진 줄은 결국 끊어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느슨한 줄은 오래 버팁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늘 최선을 요구하지 않아도, 늘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에서 시작하여 집착을 지나 무심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은 무언가를 더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보니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요, 여백,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무심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저항을 멈추는 일입니다. 저항이 멈출 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싸움이 멈춘 자리에서 평정이 자랍니다. 앞으로도 걱정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거리가 무심의 핵심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마음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은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고 담담하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삶이 다시 흐르도록 마음을 놓아두십시오. 걱정도 집착도 필요 이상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흐름은 이미 당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삶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무심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심하기에 비로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